안녕하세요, 파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와소남님의 대구인 와인 중독 프로젝트 와인 글라스 데이 4회차 영상입니다. 일단 먼저 와인 리스트는 먼저 샴페인 피에르 몽키 들로 블랑 드 블랑 넘 빈티지, 그리고 화이트는 루돌프 피어스트의 아시트하이머 샤르도네 2018 빈티지, 그리고 레드 와인은 엘리오 알타레 바롤로 2020 빈티지입니다. 첫 번째 샴페인은 피에르 몽키의 들로 블랑 드 블랑 넘 빈티지입니다. 오늘 글라스데이 첫 번째 와인은 피에르 몽키의 들로 블랑 드 블랑, 스페인 중에서 RM이라고 이야기하는 직접 키워낸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샴페인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NM과 RM의 차이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한 모이 샹동이라든지 또는 베프 클리코 같은 와인들이 NM 샴페인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NM 샴페인 하우스는 좋은 양조 시설에 굉장히 전문화된 어떤 테스팅 집단을 가지고 그 일관된 어떤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데 반해서 그 포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샴페인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계약된 농가라든지 거래를 통해서 포도를 직접 사와서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몽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RM이라고 얘기했는데 레골탄 마니플랭이라고 해서 얘는 직접 키워낸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소규모 샴페인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의 특징이 이제 마을인데요. 르메닐스 오제라고 하는 요 마을이 지난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도 샤르도네를 가장 잘 만드는 그런 마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살롱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크루게 메닐이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랑 치고는 조금 접근성 좋게 만들고 클래식하지만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드릴게요. 제가 RM이랑 NM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장님은 RM으로 NM을 어떻게 알아요? CM을 어떻게 알아요?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설명 조금 드리면, NM, RM이 하나의 그 샴페인에서의 면허입니다. 그 면허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운전면허증에 개인 고유 번호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RM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요 하우스의 그 면허 번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프 클리코라든지 모이 샹동은 첫 번째가 NM으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참고하시면 이 와인이 RM인지 NM인지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색상 같은 경우는 먼저 연한 노란색으로 보였고, 향에서는 이제 서양대의 뉘앙스가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특정한 시트러스 또는 그런 과일 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과일이 한 번에 이제 뭉쳐져서 이제 믹스된 듯한 느낌의 향이 복합적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도 이제 향과 마찬가지로 블랑 드 블랑이기 때문에 저도 레몬 산미가 느껴질까봐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런 레몬이 떠오른다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과일이 뭉쳐져서 한꺼번에 나는 시트러스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마셨을 때는 블랑 드 블랑이지만 호불호 없이 좀 쉽게 마실 수 있는 듯한 느낌의 와인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화이트는 루돌프 피어스트의 아시트하이머 샤르도네 2018입니다. 두 번째 화이트 와인은 그 로돌프 피어스트의 아시트하이머 샤르도네 2018입니다. 그러니까 팀은 제가 지난번에 피노 글라스데이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 그냥 슈퍼트부르군더라든지 샤르도네를 가장 잘 만드는 생산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재밌는 게 슈퍼트부르군더, 그러니까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켄이라는 지역에서 GG 그랑크리 등급을 허용하는 데 반해서 지금 이제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 아직 그랑크리 등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피오스트에서 그 슐러스베르크라고 하는 그 그랑크리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샤르도네를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샤르도네는 GG라고 쓰지 못하고 알샤도우로 표기해서 출시가 되는 게 조금 재밌는 사실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시트하이머인데, 아시트하이머가 독일어를 이제 저희가 바꿔서 좀 설명드리면 마을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부르고뉴로 치면은 빌라주급에 해당하는 그런 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드시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서브해드릴게요. 자, 먼저 색상은 약간 골드 색깔에 조금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향은 이제 고소한 향도 있긴 한데 그 고소라는 단어보다는 고소라는 느낌의 오크 향이 좀 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살짝의 달큰한 향도 이제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미국 오크 터치 느낌도 살짝 있었다고 이제 느껴졌고요. 입안에서는
산도가 바로 느껴지지 않고 오일리한 바디감이 이제 있다가 목 넘김 후에 느껴지는 이 산도가 조금 신기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피어스트의 피노 누아를 이제 제가 마셔봤었는데 어렵고 뭐 내가 잘 못 느끼고 이런 느낌이 받았는데, 이번 화이트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훨씬 마시기가 편했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가면 갈수록 와인한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밝고 경쾌해지는 모습을 좀 받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게 마셨던 와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드는 엘리오 알타레 바롤로 2020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레드 와인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피노마에서 너무 사장님 취향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얘는 이태리 피에몬테 지역의 바롤로 네별로 품종으로 만들어진 그런 와인이고요. 이태리에서는 바롤로를 이제 그 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재밌는 거는 엘리오 알타리라는 이 생산자가 굉장히 유명한 생산자인데요. 그 바롤로를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래식 바롤로와 모던 바롤로. 클래식 바롤로라고 하면 과거부터 이제 바롤로 지역에서 그 양조 방법을 그대로 유지해 오면서 만드는 전통적인 생산자들을 이루고요. 모던 바롤로는 조금 더 클래식 바롤로에서 변화된 어떤 생산 스타일, 재배 스타일을 적용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편한 바롤로를 만드는 생산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클래식과 모던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양조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크통 배럴 사용 강도. 실제로 클래식한 바롤로는 보떼라고 이야기하는 슬로베니아에서 만들어진 큰 배럴을 사용했었는데, 이 배럴을 사용했을 때 문제는 일단 위생적인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큰 통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오크통에 의해서 어떤 와인이 이제 형성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전 더욱더 큰 특징이 바로 침용의 기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클래식한 바롤로는 약 30일 정도, 한 달 정도 이제 알코올 발효를 하는 기간을 거쳐요. 그 이유는 피에몬테라는 지역이 몬테, 산의 끝자락, 알프스 쪽에 위치하고, 이 네비올라는 품종 자체가 만생종이어서 일찍 개하고 늦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수확 시기에 항상 추웠어요. 그러니까 추워진 날씨 속에서 알코올 발효를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침용을 했을 때는 산도도 강하고요, 타닌도 강하고 알코올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롤로가 굉장히 장기 숙성이 되고 조금 초기에 마시기가 어려운 가격에 놓여졌던 거죠. 모던 바롤로 같은 경우에는 침용 기간,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하는 기간 자체를 15일 내로 좀 짧게 가져가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어떤 산화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 네별로가 주는 신선한 과실의 느낌들을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장비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클래식하게 만들어야 된다, 긴 시간 동안 침용을 해야 됐다면, 지금은 이제 그 온도 조절을 하는 발효조에서 충분히 단시간에도 좋은 어떤 발효를 끝마칠 수가 있는 환경에 놓여졌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있는 와인이고, 한번 엘리오 알타를 드셔보시면 바롤로인데 꽤 접근성이 좋네, 마시기 좀 편한 상태네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 드릴게요. 색상은 전체적으로 이제 붉은 빛의 가넷이긴 했는데, 그 색상의 강도가 살짝 어두운 듯한 느낌이 있는 가넷이었습니다. 향은 이제 처음에 생제비꽃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생생한 생물의 꽃향이 이제 느껴지고, 네비올로 특유의 매니큐어 향, 그게 좀 느껴졌고, 그리고 시간이 저는 지날수록 약간의 노릿한 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과, 처음에는 아까 생물의 제비꽃이었다면 이번에는 잘 말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안에서는 높은 산도와 이제 혀 끝을 이제 쪼는 이제 타닌감이 느껴져서 이거 쉽지 않겠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던 바롤로답게 산도도 이제 높아지면서 그 타닌이 조금 덮어진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점점 마시기 편한 느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시면서 바롤로도 모던 바롤로라면 숙성을 안 하고도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차의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샴페인이 이제 호불호 없이 그 리스트에 이렇게 중간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독일 아시트 하이머가 그 위를 이렇게 경쾌하게 잘 뛰어노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바롤로가 요 중도 밑에서 길을 잘 맞춰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5회차에는 이제 또 어떤 와인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